2021 K3 리그 3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곤이고요. 도움 말씀에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FA컵 일정 때문에 한 주 쉬고 또 3라운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지난 FA컵 2라운드에서 포천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일단 FA컵에서 탈락을 했고, 울산은 지난 라운드에 경기가 없었죠. FA컵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3월 20일 이후로 지금 약 2주간의 휴식을 취했던 울산인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갔을지 윤균상 감독의 울산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화면에도 잡히듯이 관중 여러분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날씨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관중분들도 오늘 이제 입장을 하시면서 좀 좋은 이런 경기장 상태를 보고 계신데, 가장 반길 분들은 이제 선수들이죠. 워낙 또 좋은 경기장 속에서 오늘 이제 날씨도 좋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도 그만큼 오늘 경기 잘 경기를 치를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현재 홈팀 강릉은 2경기 치르는 동안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시즌 강릉 같은 경우는 법인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단으로 이제 이번 시즌 K3에 임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선수단의 변화가 정말 많았어요. 네. 자, 경기 앞서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철옥 골키퍼, 황재정, 권승리, 유청인, 전성수, 김래호, 박민수, 이재호, 양기훈, 안세희, 박선주가 먼저 나섭니다. 네, 오늘 경기 안세희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었던 강릉이었는데 경험 많은 안세희가 이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아무래도 오세훈 감독이 수비적인 이 밸런스에 조금은 중점을 맞춘 오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장재원, 이기훈, 박진포, 노상민, 김한성, 김양우, 오민석, 조예찬, 박백은, 김도훈이 먼저 나섭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윤근상 감독이 이번 시즌 계속해서 공격진에 조금은 변화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는 또 김태훈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 이제 처음으로 박백은이라는 정말 어린 선수를 선발 출전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박백은이나 김도훈 같은 선수 측면에서 오늘 경기 정말 어리지만 중책을 맡아서 득점, 특히나 울산시민축구단 이번 시즌 득점이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중책을 이 어린 선수들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윤균상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앞서서 했던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은 홈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승리가 없어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강릉 같은 경우는 K3 무대 또는 내셔널리그 무대에서는 정말 강팀으로 군림을 했었던 강릉이었는데, 사실 강릉 팬들도 이제 시민구단으로의 전환 또 법인화 과정을 통해서 강릉이 이제는 선수단 구성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나 네. 지난 시즌 MVP를 차지했던 선수들, 문기환 같은 선수들도 또 팀을 이적을 하면서 거의 젊은 선수들, 특히나 이번 시즌 강릉이 이제 평균 연령이 22.8세, 정말 어린 선수들로 선수단을 구성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직적인 부분에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이지만 또 계속해서 경기를 펼치면서 시즌을 치르면서 오세훈 감독의 이런 전술적인 변화 한번 시도를 노려봐야 되는 강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은 승점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K4 리그에서 이제 승격을 해서 이번 시즌 K3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시즌 초반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윤균상 감독이 지금 추구하는 컨셉, 또 이 경기장 안에서 실제로 선수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나 이러한 전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기대는 되는 팀이에요. 아무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전방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줘야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밸런스를 찾아갈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문제는 없지만 역시나 공격진이 터져줘야 하는 울산입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요약해보면 역시나 양팀 모두 공격력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강릉도 득점적인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공격적인 부분의 아쉬움이 또 있어요. 수비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격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후방에서의 빌드업, 패스를 통해서 전방 쪽으로 패스가 양질의 패스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어려움이 겪고 있고, 김래호나 오늘 경기 전성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방에서 득점을 터뜨리기 위해서 슈팅 과정도 가져가줘야 되는데 슈팅에 대한 기회조차 조금 적은 강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세훈 감독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김동인 주심, 송정환 제1부심, 신재환 제2부심, 그리고 하헌섭 대기심께서 경기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에 준비를 하는 모습이 조금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강릉 같은 경우는 또 선수단이 모여서 정말 오늘 경기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길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베테랑 선수인 안세희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세희 선수를 필두로 또 주장 유청인 선수도 팀에 대한 오늘 경기 중요성, 오늘 경기 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한번 파이팅을 외쳐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잠시 후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붉은색 유니폼이 강릉시민,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사실 뭐 강릉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수단 구성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유청인 선수를 제외하면 지난 시즌 강릉에 몸담았던 선수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울산도 이제 K3 리그 승격을 하면서 윤균상 감독이 본인 컨셉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선수단 구성에 또 변화를 많이 가져갔잖아요. 네. 울산도 마찬가지로 뭐 조예찬을 제외하면 선수단 구성이 거의 모든 선수들이 변화가 있었다고 할 만큼 양 팀의 오늘 경기 이제 선수단 구성 많은 변화를 가지고서 첫 번째 승리를 위해서 또 경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두 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거의 다른 두 팀이 만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나 시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 연습 경기도 많이 펼칠 수 없었던 두 팀이기 때문에 뭐 경기를 치르면서 또 시즌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두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선주가 볼을 잡았습니다. 툭 찍어 차준 공. 공이 안 보여. 오른쪽 잘 봤는데요. 네,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네, 이기훈 선수를 필두로 오늘 울산은 다시 한번 3백을 가동을 시켰어요. 지난 1, 2라운드에서는 이제 4백을 다시 한번 가동을 시켰었던 윤균상 감독인데 FA컵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 3백으로 일단은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수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선수들 박스 안쪽에 많은데요. 선수단의 높이가 좀 있는 강릉이거든요. 길게 붙여줬습니다. 클리어링. 높게 떴어요.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네. 중골 싸움 치열한데요. 자, 계속 공중에서 머무르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은 이 패스가 연결이 될까요? 자, 끊어냈고요. 넘어졌습니다만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경기 초반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가는 홈팀 강릉입니다. 그렇죠. 지금 양기훈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가담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까지 얻어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의 장신 선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뭐 지금 3백의 높이도 상당하고 전방에 김래호나 전성수 선수도 굉장히 또 높이가 있고 힘이 좋은 공격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세트 플레이 이런 상황에서 강릉의 세트 플레이를 한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좋은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는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이기 때문에 지난 1차전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도 이제 세트 플레이에서 결국은 득점을 터뜨렸잖아요. 네. 오늘 경기도 세트 플레이에서 조금은 득점적인 부분, 공격수가 특히나 득점을 기록을 한다면 더 미소를 띌 수 있게 될 오세훈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왼발의 박민수냐 오른발의 유청인이냐. 지금 각도라면은 박민수가 처리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자, 페이크 이후에 유청인 그대로 때렸습니다. 굴절되면서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유청인 선수가 골키퍼의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을 조금 유도를 하면서 꺾어 때렸는데 수비수 벽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기회까지 이어가겠고요. 강릉은 이렇게 높이가 있는 양기훈, 권승리 또 이런 안세희까지 가담이 돼 있기 때문에 울산을 상대로 오늘 경기는 세트 플레이에 조금은 더 부분적인 전술을 한번은 준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왼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울산 선수들도 이 높이, 강릉의 높이가 조금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좀 치열하게 몸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울산은 지금 아무래도 강릉의 높이를 조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박스 앞에 골키퍼 박스 쪽에 이제 지역 방어를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자 낮게 깔아줬고요. 자, 열렸습니다. 슛! 네. 병 맞고 흘러나왔고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러한 부분 전술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패스를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전술적인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울산을 조금 흔들 필요가 있는 강릉입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안쪽 현재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는데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경기 세트 플레이 할 때는 울산도 강릉의 높이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이 좀 치열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심 같은 심판진들도 오늘 경기는 좀 선수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부상을 조금 방지를 시키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겨우 3라운드거든요. 그렇죠.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다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상 선수가 있으면 감독들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에 특히나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타이밍에 본인이 선수단을 구성을 어느 정도 맞춰서 시즌 초반에 임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부상 선수가 발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골치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부상은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지금 패스 미스예요. 앞쪽 투입하는 과정. 그러나 유청인이 침착하게 차단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유청인 선수의 이 중앙에서의 패스 연결, 아무래도 강릉은 후방 빌드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가담을 하면서 좀 수비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너로 나가고 있는 유청인이나 박민수가 오늘 경기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좀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릉이 뺏고 뺏기는 혈투 끝에 결국 볼을 따냈고요. 울산은 사실 오늘 경기 3백으로 경기에 나서면서 전방에 아무래도 좀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선 뒤에 카운터 전략 이 부분을 노릴 것 같고, 지금 아마도 양기훈 선수가 센터백으로 오늘 경기 나서지 않고 전방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변칙적인 전술을 활용하면서 득점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던 게 강릉이 이제 오세훈 감독은 원래 3백을 기반으로 좀 더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구사를 했었거든요. 네. 네,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김래호, 전성수, 양기훈 굉장히 높이가 있는 공격진의 3톱을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는 조금 앞서 있었다는 판정,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경기 초반이지만 강릉은 우측에서 공격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선주 선수가 좀 이례적으로는 왼발잡이인데 오른쪽 풀백, 오른쪽 윙백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박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 시절에도 워낙 공격력이 있는 측면 수비수로 이름을 날렸었잖아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또 왼발로 크로스를 정교하게 날리는 박선주의 모습이 오늘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현대 축구가 수비수라고 수비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윙백,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백으로 풀백으로 나서고 있는 박선주지만 측면의 공격력이 살아나야 결국에는 강릉도 좀 공격적인 모습을 더욱 띌 수가 있거든요. 네. 측면의 박선주와 황재정, 이 두 선수의 임무가 오늘은 더욱 막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 프리킥 기회를 또 얻었고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전방 쪽으로 볼을 보내는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져요. 네. 특히나 장재원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번 시즌 계속 나섰는데 오늘은 조금 더 한 칸 위에 전진 배치가 돼서 이제 노상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런 조금 전진 배치가 됐을 때 공격적인 이 재능이 있는 장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3톱을 조금 울산의 3톱에게 전방에서의 양질의 패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질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강릉이 빼냈지만 또 강릉 역시 조금은 아쉬운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조금은 이번 시즌 자신감이 좀 떨어진 모습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김래호나 전성수나 뭐 정말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득점포가 터져준다면 오세훈 감독도 조금은 고민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역시 축구에서 최고의 처방은 득점이죠. 그렇죠. 특히나 공격수라면 득점을 통해서 정말 되지 않던 플레이도 그 다음 경기에서 발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득점이 필요한 부분은 강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패스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겠다. 울산은 중원을 거치지 않고 이 센터백들이 공을 잡았을 때 전방 쪽으로 한 번의 패스를 넘겨주는 패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좋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의 수비진들도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선주가 오른쪽으로 뿌려줬습니다. 등지면서 다시 뒤쪽으로. 자, 여의치 않자 길게 빼줬습니다. 지금 울산 선수들은 수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박스 밑에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오른쪽 잘 띄워줬어요. 지금 괜찮아요. 온사이드입니다. 패스. 박선주 크로스. 그러나 이번에는 빗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왼발 잡이기 때문에 지금 정교한 크로스까지는 완성을 시키지 못했지만
저렇게 박선주 선수가 오른발로 크로스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맞아요. 네.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왼발로 접고 왼발로 크로스를 시도하기보다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저렇게 박선주가 오른발로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골킥이 선언되면서 울산 시민축구단의 골킥. 자, 짧게 줬어요. 자, 압박 펼쳐보는데요. 중균상 감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감독이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울산이에요. 자, 전방으로 투입하는 과정 아직까지 이어졌습니다. 띄워줬는데요. 자, 오. 지금은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 지금은 침투에 들어가는 김도훈을 바라본 패스였는데 사실 김도훈 선수도 이번 시즌 이제 K3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김도훈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영플레이어상 수상을 하면서 또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에도 소집이 될 만큼 굉장히 겹경사를 맞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울산으로 이적을 해서 또 좋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김도훈이 측면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있어야 울산의 쓰리톱도 더욱 공격적인 부분에서 윤균상 감독의 믿음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울산이 끊어냈고요. 조해찬이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확실히 여의치 않자 이렇게 한 템포 끊어가는 모습은 양팀 모두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선수단이 아직 경기 1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두 팀 다 어느 한 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만큼 치열하게 지금 볼을 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선수단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분명히 한쪽으로의 이런 기우는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마지막 패스가 계속해서 좀 어긋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양 팀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 디테일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네. 선수들이 후방에서부터 같이 볼을 전달을 하면서 전방으로까지 접근을 잘 해도 그 마무리가 발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전방에서 슈팅이 나오기 직전에 그 패스가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선수들도 계속해서 체력이 조금 더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부분 끝까지 양 팀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강릉의 패스워커가 굉장히 안정적인데 지금은 볼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은 후방에서의 빌드업 과정 지금 이번 시즌 치르면서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저런 점유율을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네. 특히나 중앙에서 볼을 돌리다가 측면으로 볼이 연결이 되어야 전방으로 다시 볼이 투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패턴에서의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강릉이에요. 그렇습니다. 헤딩. 자, 중원에 선수들 많습니다. 끊어냈고요. 강릉. 자, 뒤쪽으로 살짝 빼줬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측면으로 좀 더 빠르게 박선주가 오버래핑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조금 늦었고요. 자, 전성수. 자, 안쪽으로 갑니다. 다시 뒤쪽. 자, 여의치 않아요. 지금도 전성수가 사실은 중앙 쪽으로의 이런 어떤 패턴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워낙에 울산의 중앙 쪽에 많은 숫자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별수 없이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는 강릉입니다. 네. 강릉이 지금까지는 점유율을 늘리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 뭔가 소유하는 시간대는 높지만 마지막에 투입되는 게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제 유청인이나 이재호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박민수나 전방 쪽으로 볼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이 후방 쪽에서의 볼을 또 받아서 전개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울산은 압박적인 플레이보다는 우선은 기다리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섰을 때 자, 박스 안쪽 띄워줬는데 지금은 조금 길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강릉의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예 내려앉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방의 쓰리톱이 워낙 또 빠른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나 강릉의 이 울산의 역습 형태를 보면 뭐 그냥 패스를 돌리면서 역습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숫자의 공격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가져가면서 동시다발적인 침투를 가져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력이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릉의 볼을 돌리는 부분에서도 침착하게 수비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강릉이 좀 더 라인을 끌어올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울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공중볼 싸움인데 확실히 공중볼에서는 강릉이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높이가 아무래도 강릉은 오늘 경기 정말 높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 박선주 선수 제외하고는 모두 다 180 이상이에요. 그렇죠. 부럽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부럽네요. 네.
근데 이제 키가 사실은 축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요. 네. 울산 선수들이 그만큼 빠른 선수들이 또 이 장신의 선수들을 상대로 정말 위력적인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강릉도 계속해서 이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 벌려줬고요. 이번에도 박선주 중앙 연결. 자, 지금 패스가 조금 너무 느리게 굴렀어요. 네, 지금 이 타이밍에 사실은 울산이 역습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 유청이 정말 영리하게 볼줄기를 끊어내면서 자, 이번 길게 연결. 했고요. 그러나 조금 깊었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자, 빠르게 던져보는데요. 원터치 이후에 연결됐습니다. 개인기로 따돌려보려고 하지만 권승리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나가지 있어요.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휘슬이 불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뛰어줘야겠죠. 그렇죠. 자, 공중볼 싸움인데요. 잘 빼줬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볼이 조금 길었습니다. 네, 이런 디테일한 패스가 결국에는 울산 시민으로서는 이제 오늘 경기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이번 시즌 또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은 살아날 필요가 있는 울산입니다. 확실히 이 전방 패스를 날카롭게 찌른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지만 역으로 봤을 때 그 쉽지 않은 걸 해내야지 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자, 모처럼 공간 많은데요. 잘 벌려줬습니다. 왼쪽에서 안쪽으로 투입하다가 유청인에게 뿌려졌습니다. 다시 가까운 쪽. 네. 자, 그러나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에 조금은 공이 정확하지 않았고요. 반칙이 나오면서 울산의 프리킥. 그래도 오늘 강릉은 좀 중앙과 측면을 계속해서 오가는 이런 패스가 지난 경기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이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있는 전성수나 김래호에게 볼이 투입이 됐을 때 그때 결국에는 완성도 있는 패스를 또 이 선수들이 투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전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강릉이 기습적인 압박으로 볼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또 이훈이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 화성과의 2라운드 경기를 필두로 강릉도 사실은 전방 쪽에서의 압박을 강하게 가져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높은 위치에서 볼을 다시 획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위력적인 공격 패턴을 자주 만들어냈었던 강릉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 또 울산도 3백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전성수나 이 김래호가 함부로 과감하게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이번에도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터치아웃. 그리고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얼굴 쪽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측면 기존 수비수였던 박종진이 지난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네. 정말 오른쪽 측면에서 그래도 고민을 덜어줬었던 박종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면 수비수가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스쿼드에 많이 없는 강릉이에요. 이런 황재정 같은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오세훈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황재정 잘 일어났고요. 현재 전반전 18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득점 없이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도 안세희 같은 경험이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권승리가 또 옆에 같이 파트너로 나서서 오늘 경기 안세희가 잘 이 수비 라인을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면서 권승리와 골키퍼 김철욱 골키퍼를 조금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리딩을 해주고 있는 안세희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민수를 보고 길게 찔러줬지만 또 너무 깊었고요. 자, 골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손 빼냈습니다. 기회인데요. 슛! 막아냅니다. 자, 울산 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입니다. 저런 부분이 김도훈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지금 유창인 선수가 공을 잡고 이 동료들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유창인 선수는 그대로 압박이 없는 줄 알고 돌아섰거든요.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도훈 선수가 압박을 가져가면서 슈팅까지 한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네, 확실히 양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압박을 펼쳤을 때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청인 선수도 후방 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아마도 이 울산 선수들도 유청인을 중심으로 압박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볼을 커트를 해낼 수 있어야
본인들이 또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화면에 현재 김양호 선수가 잡히고 있는데 확실히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김양호 선수도 지난 시즌 K4 리그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득점을 터뜨렸었는데 이번 시즌 K3 와서는 아직까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공격수 전체적으로 윤균상 감독이 계속해서 이 3톱을 거의 매경기 선수단을 구성을 변화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김양우나 김동훈이나 오늘 경기 또 이제 선발로 나서고 있는 박배근이나 이 윤균상 감독이 고민을 분명히 덜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울산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정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단 자체 내에서 또 윤균상 감독에게 큰 선물을 했죠. 그렇죠. 어떤 선물이었죠? 또 4년 계약이라는 4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 이거만큼 좋은 계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장 큰 선물이었죠. 윤균상 감독은 이제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바로 K4 리그 베이직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 지난 시즌에는 준우승까지 차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K3 리그로 승격을 이뤄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균상 감독의 이런 컨셉을 보면 선수들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거의 울산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울산 출신이고 울산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프로구단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은 울산 현대로 가는 거고 이제 울산의 선수들을 조금은 더 울산 출신의 선수들을 데려와서 키우겠다. 그러려면은 울산 시민으로 와라. 그러한 울산 출신 지역 선수들을 조금은 선호를 하고 있는 윤균상 감독인데 진짜 거의 다 울산 선수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선수들이. 사실 그 지역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 감정까지 공유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교감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팬들도 그 선수들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질 수도 있고 선수들도 구단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 애착심이 더욱 커지고 그런 부분이 또 경기를 펼치는 데 있어서 또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분명히 또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배근을 향한 공을 처리했고 울산 시민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줄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짧게 줬습니다. 조예찬 돌파 선택합니다. 잘 벌려줬고 그러나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오늘 3백으로 나서지만 이 조예찬 선수가 다시 한번 윙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조예찬의 이 위치에 따라서 공격의 패턴도 다양해지고 공격하는 퀄리티도 달라지는 울산인데 계속해서 전방 쪽으로 좀 높은 위치에 조예찬을 배치를 했었던 윤균상 감독인데 오늘은 이 측면 윙백으로 출전을 시키면서 아무래도 이 강릉을 상대로 측면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가겠다 이런 한번 심리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방금 장면에서도 돌파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매끄러웠거든요. 그렇죠. 정말 왼발 하나만큼은 능력이 있는 조예찬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살아나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끊어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역습을 펼쳐보는데요. 김래호 전방에 높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높게 띄워졌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지막 패스가 조금 높게 뜨고 말았네요. 사실은 측면으로까지 연결은 오늘 잘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높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질 높은 크로스가 잘 이 박스 쪽으로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 번 크로스를 시도해봤습니다만 크로스가 아직까지는 박스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런 부분들 때문에 선수단에 조금은 자신감을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강릉의 공격진이에요. 하지만 또 이렇게 두드리고 시도를 하다 보면은 또 날카롭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또 능력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렇습니다. 한 골만 터지면 저 선수들도 계속해서 득점 터뜨릴 수 있거든요. 또 0점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또 0점을 잡다 보면은 그 뒤로는 또 더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울산 압박 좋아요. 압박을 통해서 반칙을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세컨볼에 대해서 김도훈 선수가 아까 유청인에 대한 압박을 들어갈 때도 그렇고 지금 장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도훈 선수가 지난 시즌에 또 영플레이어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자, 이 장면입니다. 사실 볼을 너무 오래 끌고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페널티킥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지금 순간적으로 안세희 선수도 볼을 받는 순간에 김도훈 선수의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발을 뻗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기 박선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동료들이 좀 붙어주는 강릉의 선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료들이 붙어주는 타이밍보다 울산의 압박이 더 빠른 거거든요. 그 직전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박선주도 정확하게 고개를 들고 시선을 보면서 동료를 찾아서 패스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동료의 위치를 예측을 하고 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런 장면에서 실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패스 미스도 발생을 하고 또 하마터면은 조금만 더 뒤쪽에서 플레이가 발생을 했으면 바로 페널티킥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페널티킥 못지않게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울산시민축구단. 아마도 오늘 지금 이 찬스는 김한성이 프리킥을 처리를 또 안 하네. 그대로 감아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선취골 울산시민축구단. 이번 시즌 첫 득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노상민의 프리킥이 여기서 빛을 발하네요. 사실은 이제 거리가 좀 있을 때는 김한성이 프리킥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김한성이 조금 떨어지는 드롭볼 형태의 무회전을 때리지 않을까 했는데 노상민이 정교하게 프리킥 벽을 넘기는 슈팅으로 구석을 한 번에 잘 갈라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울산시민축구단의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 노상민입니다. 아, 사실 노상민 선수가 중원 쪽에서 정말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미드필더인데 네. 아쉬웠던 점은 이 미드필더에서 공격적인 재능을 조금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아쉬웠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약손된 플레이가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또 경험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조혜찬 선수에게 패스를 줌으로써 골키퍼가 바깥쪽으로 이 다이빙을 뜰 수 없는 각도를 또 만들어내고 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 김철욱 골키퍼도 구석으로 들어가는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실제로 김철욱 골키퍼가 살짝 반대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그 딜레이 사이에 또 골이 빨려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역방향까지 노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적인 전술에서 아무래도 노상민 선수의 득점이 터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 몰아칩니다. 김도훈 크로스 연결 슛! 아우, 지금은 정확하게 임팩트 되지 않으면서 옆으로 흘러갔는데 이번에도 위협적이었어요. 그렇죠. 김도훈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김양호 선수가 앞에서 좀 불규칙한 바운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왼발에 이 임팩트를 가져갈 수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똑같이 두 팀이 측면을 조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김도훈은 조금은 더 정교한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강릉은 그렇지 못했고, 강릉도 조금 더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야 되겠죠. 자, 울산이 0점을 잡은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크로스 연결 길게 가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전반 24분이면 비교적 빠른 시간대에 선제골이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울산이 선제골을 기록을 한다면 이제는 강릉도 더욱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부담을 더욱 느끼는 거는 강릉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세이나 권승리는 이제 높이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만 뒷공간, 특히나 이 울산의 쓰리톱이 속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라인을 그냥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 득점을 위해서는 또 라인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흔들렸을까요? 김초로의 골킥이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경험 있는 유청인이나 안세이 같은 선수들이 또 강릉에 흔들리는 강릉을 조금을 중심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 시민의 스로인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라인 붙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길게 봤습니다. 자, 이겨냈어요. 자, 반대쪽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명 달고 가는데요. 잘 열어줬어요. 터치 이후에 길게 붙여줍니다. 높게 떠있는 공. 자, 안쪽으로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바로 올려줍니다. 헤딩. 확실히 공중볼에는 강릉이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직전 상황에서 김양호가 그래도 또 높이가 있는 센터백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공중볼 경합을 가져가줬기 때문에 지금 이 볼에 대해서도 한 소유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 찬스를 가져갈 수 있었던 울산이에요. 확실히 신장적으로 열세가 있을 때는 또 위치로 극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양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계속해서 공격 위치를 잡는 데는 이번 시즌 또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처럼 결국에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도 또 한 골 두 골만 터진다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0점만 잘 잡아낸다면 이번 시즌 또 득점을 많이 기록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모처럼 강릉이 볼을 따냈고요. 자, 또 네이버 댓글에서 원더골 키읔키읔이라고 달아주셨는데 저희도 정말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구석을 잘 빨려 들어갔던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석으로 들어가는 궤적 자체가 워낙 아름다웠고, 네. 이 수비 벽을 살짝 넘기면서 김철욱 골키퍼가 손도 못 대는 이
아름다운 궤적으로 골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만들어내는 그 주고받는 프리킥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김철욱 골키퍼가 또 역모션에 걸렸었던 거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울산 시민의 선제골이었습니다. 자, 원정팀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강릉이 만회하기 위해서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착해요. 확실히 이 선제골을 먹혔을 때보다는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근데 안세희 선수가 지금 약간 패스 타이밍을 늦췄던 이유는 공을 잡았는데 줄 수 있는 공간에 선수들이 없는 거거든요. 네. 울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득점 이후 이전 장면에서부터 좀 라인을 내려섰었는데 이제 또 득점을 했기 때문에 더욱 내려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더 내려섰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패스길은 더 없어 보이는 거고 아마도 어려움은 계속해서 강릉에게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강릉도 세트 플레이 기회를 맞이하게 됐고요. 또 강릉이 유일한 득점이 또 세트 플레이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강릉도 조금 더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세트 플레이 기회를 무조건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커는 박민수. 띄워줬습니다. 동점골 터뜨립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전반 30분에 바로 따라갑니다. 야, 결국에는 역시나 경험이 있는 선수의 중요성, 안세희가 중요한 타이밍에 강릉의 동점골을 기록을 해냅니다. 자, 위원님께서 안세희를 여러 번 언급해 주셨는데 결국 만들어내네요. 사실 안세희 선수가 지난 시즌 안양에서 프로 통산 첫 데뷔골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말 득점에 대해서 간절했었고 정말 이 득점 정말 자기가 왜 안 터지나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다 했는데 결국엔 중요한 타이밍에 이번 시즌 강릉에 와서 또 동점골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안세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높이에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강릉의 이 박민수의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도 있었고 네. 안세희의 좋은 침투 또 헤더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한 강릉의 세트피스가 한 차례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양 팀이 득점이 조금 아쉽다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이 정말 무색하게도 빠른 시간 내에 2골이나 나왔습니다. 네, 정말 울산도 첫 번째 득점,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 기록하자마자 그러면서 살짝은 울산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오늘 경기 좀 다득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는 했는데 바로 안세희가 맞불을 놓으면서 동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32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양팀 한 골씩 주고받으며 스코어 1대0으로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조혜찬. 사실은 이 왼쪽 측면에서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선 이제 박백은 선수가 그만큼 또 이 강릉의 뒷공간을 좀 노려주고 네. 측면에서 좀 드리블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데 김도훈을 제외하면은 김양우나 박백은의 존재감이 사실은 좀 떨어지고 있는 울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빼주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았고요. 자, 강하게 압박을 펼쳐봅니다. 사실 선제골을 넣었던 울산 시민이 분위기를 타는 듯 했으나 비교적 빠른 시간에 또 따라가면서 강릉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빼앗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김래호나 전성수가 또 전방 쪽에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울산 선수들은 이 전방 압박, 강릉의 전방 압박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짧게 줬고요. 자, 가랑이 사이로 뺐습니다. 자, 크로스. 자, 여기서 끊겼고요. 멀리 걷어냈습니다. 자, 연결됐어요. 유청인 라인 타면서 볼 지켜내는데요. 자, 그러나 여기서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전성수가 말하는 것도, 아니 유청인이 말하는 것도, 이 주변 동료들이 본인이 공을 잡고 고립됐는데 약간은 도와주는 부분은 적극적인 모습이 없었어요. 네, 왜 움직여주지 않느냐 이런 제스처를 보여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동료들의 위치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볼을 받으러 가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이래야 패스를 통해서 압박을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강릉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완벽한 모습은 아닌 강릉입니다. 네. 자, 자신의 지형에서 프리킥을 처리하고 있는 울산이고요. 멀리 봤습니다만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또 오세훈 감독도 워낙 이 3부 리그, 내셔널 리그에서 있을 때부터 K3 리그까지 정말 잔뼈가 굵은 감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처하는 노하우는 분명히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이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본인이 이제 또 팀에 맞춰서, 선수에 맞춰서 전술적인 대응을 가져갈 수 있는 오세훈 감독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즌을 치르면서 안정감을 찾아갈 것 같을 가능성이 높은 강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릉의 핸드볼 반칙이 나오면서 울산의 프리킥. 자, 이번엔 멀리 붙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낮고 강하게 잘 붙여줬어요. 그러나 강릉도 빠르게 대처를 했고, 자, 유청인 맞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울산의 볼. 지금 이 김도훈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볼을 받으면서 이 풀백과 센터백들을 조금은 교란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자, 잘 등졌습니다. 낮은 크로스 정도예요? 연결됐어요. 김도훈? 네. 그러나 수비가 태클로 저지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수비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김도훈 선수가 또 다시 하프 스페이스 공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공을 잡게 되면 주변의 선수들 사이에서 볼을 잡기 때문에 누가 마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수비수들의 순간적인 혼란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김도훈 선수가 저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을 잡았을 때 적극적인 모습을 띄워주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또 강릉 수비수들이 좀 한 차례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득점에도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김도훈 선수가 정말 좋은 적극적인 이런 투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노상민의 프리킥까지 터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갇혀 있습니다만 잘 빼줬고요. 자, 투입하는 과정 높게 떠 있습니다만 잘 떨고 냈고, 자, 그러나 지금은 줄 곳이 없었습니다. 또 강릉이 이렇게 압박을 펼치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높이도 있고 신체적인 강점이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 이런 조혜찬 선수를 특히나 강릉은 조금은 압박을 타이트하게 측면 쪽에서 가져가줄 필요도 있습니다. 확실히 경험만큼 좋은 무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K3 무대에서는 선수단의 전체적인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베테랑들에게 의존하는 감독들의 이런 바라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조혜찬이 다시 한번 스로인. 지금 터치가 조금은 부정확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측면에서 지금 강릉 선수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이 울산이 이 압박을 조금만 더 뚫고 나온다면 분명히 또 중앙 쪽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강릉이 따냈고요. 역습 기회. 그러나 지금은 발을 깊숙이 넣으면서 볼을 가져왔습니다. 이기훈이 저런 부분에서 정말 영리한 수비를 한 차례씩 잘 펼쳐내줘요. 자, 지금은 넘어졌는데요. 자, 어드밴티지를 계속 갑니다. 자,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강릉. 유청인 한번 접고, 그러나 뒤쪽에 들어오는 수비에게 당했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에 사실은 김래호에게 좀 패스를 했으면 어땠을까. 자, 그리고 지금은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잠깐 중단이 됐습니다. 또 그라운드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 들거 신호까지 나왔는데, 사실 앞선 역습 장면이었죠. 그렇죠. 볼을 빼내는 과정에서 깊숙한 태클이 있었는데 주심이 또 경고를 주어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고 장재원 선수가 받았습니다. 일단 괜찮다는 사인이 들어왔고, 지금은 또 황재정의 역습을 나가는 타이밍을 장재원이 태클로 끊어내다가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통증을 좀 느끼고 있는 황재정이었고, 그러니까 아쉬웠던 게 정말 빠른 타이밍에 오랜만에 강릉도 역습을 나가고 있었는데 왼쪽 측면에서 김래호가 조금 프리하게 볼을 받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청인 선수가 공을 좀 더 드리블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슈팅으로까지는 장면을 이어내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유청인 선수가 조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슈팅하는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번 시즌 강릉이거든요. 네. 유청인 선수도 본인이 자신이 있다라면 특히나 드리블을 해서 슈팅으로까지는 연결해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상 이슈 이후에 다시 한번 강릉이 볼을 가져왔고요. 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봅니다. 계속 가는데요. 끊겼습니다. 김도훈 선수는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박선주를 괴롭히고 또 수비를 할 때도 저렇게 끝까지 들러붙으면서
박선주를 한 차례 전진을 잘 막아냈고요. 확실히 윤균상 감독이 어떤 지시를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선수단이 3톱이 사실은 저렇게 위쪽에서 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줘야 이 측면에 대한 공격을 상대방의 공격을 또 한 차례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젊은 선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투지적인 부분을 윤균상 감독이 좀 주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길게 찔러줬는데요. 이어졌습니다. 울산도 빠르게 라인을 올리면서 또 수비를 하고 있고요. 여자 반대 전환을 하고 있는 홈팀 강릉시민. 길게 봅니다. 헤딩. 자, 계속해서 강릉이 압박을 하는데요. 잘 돌아섰어요. 잘 박대근. 패스냈습니다. 좋습니다. 연결됐어요.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약간 지금은 깁니다만 갈수 왼발 슛! 있습니다. 막아냅니다. 오! 세컨볼. 오, 네. 자, 지금은 사실 김초록 골키퍼가 잘 막아내는 듯 했습니다만 한번 굴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불규칙 바운드가 발생을 하면서 김초록 골키퍼도 손에 닿기는 했기 때문에 골대를 맞는 어떻게 보면 또 선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울산이 또 이런 역습이 굉장히 무서워요. 자,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지금 직전 과정에서 김양우가 잘 돌아서서 좀 긴감이 있긴 했지만 이 김도훈의 스피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도훈도 정말 저 상황에서 왼발 아니면 사실 슈팅 타이밍이 좀 늦춰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역시나 김도훈이랑 과감한 모습을 한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울산이 매섭게 다시 한번 몰아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오늘 경기 정말 이 주도권을 잡는 팀이 과연 어느 팀이 좀 5분 이상, 10분 이상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 팀이 주도권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정말 2분 3분 간격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울산의 턴. 자, 원투 패스. 크로스 연결하는 과정은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높게 띄워줬고요. 울산이 정말 역습이 정말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강릉의 이런 수비진들이 속도적인 부분에서 울산의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볼을 잡고 한 차례 돌아서는 장면만 연출이 돼도 김도훈, 박백은 계속해서 전방쪽으로 침투를 가져가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강릉의 수비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이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고요. 자, 왼쪽 봤습니다만 이번 패스는 끊겼습니다. 터치아웃으로 울산의 스로인. 자, 앞선 장면이죠. 사실 패스가 조금 길었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바운드가 확실하게 좀 예상할 수 없는 바운드가 되긴 했는데 김철호가 끝까지 손을 뻗으면서 선방을 한 차례 보여줬고, 김도훈 선수는 아무래도 득점을 좀 터뜨려줘야 이번 시즌에도 또 좋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있을 텐데, 근데 전체적인 플레이 보면은 김도훈 선수 나무랄 데 없잖아요. 네.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김도훈의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수비적으로도 헌신적으로 뛰어주고 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김도훈이 위치한 이 왼쪽 측면에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습 기회. 그러나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끊겼고요. 중원 싸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죠. 중원에서 볼이 투입이 되고 있는 이 강릉인데 이 부분을 울산도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부터 압박을 해서 볼을 탈취를 해내면 바로 역습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높게 띄웠는데요. 자, 강릉이 따냈습니다. 박선주 한번 밀렸지만 계속 들어갑니다. 네, 반대편 측면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열어줬어요. 그대로 올려봅니다만 수비 헤더. 자, 아직 있습니다. 그대로 슈팅! 자, 지금은 파워가 조금 약했네요. 네, 박선주가 그래도 슈팅 타이밍이 나왔을 때 저렇게 전진한 상태에서 슈팅을 때려줘야 결국에는 또 역습에 대한 대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선주가 또 왼발에 강점이 있고 프로 시절에도 왼발로서 저 먼 거리에서 중거리 거를 기록을 했었던 박선주였거든요. 네. 차례 또 공격적인 기회를 노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슈팅이 한 번 왔다 가면은 또 반대 팀이 또 슈팅을 하나씩 날리고 정말 사이 좋은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도 지금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타이밍을 보고 이 경기에 대해서 조금 이 리듬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전방 쪽으로 볼을 과감하게 투입해주고 또 상대는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볼 소유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불도저 같은 양 팀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울산이 전방에서 강하게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처럼요. 자, 지금은 개인기를 통해서 따냈습니다. 강릉도 지금 숨쉴 타이밍이 없어요. 네. 자,
짧게 잘 빼줬지만 네. 유청인이 또 이겨내네요. 자, 이번에도 강릉도 길게 자, 잘 갑니다. 뿌려줬습니다. 전성수 살려냈어요. 그러나 동료가 없습니다. 도와주는 동료를 조금 기다렸는데 사실 그 아쉬운 부분은 측면 쪽에서 이렇게 전성수가 공을 잡아내는 과정 자체 많거든요. 네. 김레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측면에서 동료의 이 지원이 조금 타임이 늦다면 사실은 그걸 기다리다가 지금 같이 이렇게 백패스를 해서 다시 후방 쪽에서 볼을 돌리기보다는 전방 쪽에 기회가 났을 때 한번 이 전성수나 김레오도 계속해서 좀 안 되더라도 상대의 쓰리백들을 좀 공략을 하는, 좀 괴롭힐 수 있는 드리블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를 하더라도 그렇죠. 자신들이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한 템포 쉬어가다 보니까 또 끊겼던 장면이 나왔고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측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드리블만 이 패스만 받아서 동료 기다렸다가 뒤로 갔다가 그럼 똑같이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최근에 말하는 U자 빌드업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의미 없이 볼을 돌리기보다는 어떻게든 공격수라면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하고 슈팅까지 하고 그렇게 해야 이 상대편들도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주고받는 경기를 보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벌써 득점이 터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오늘 경기 치고받는 양 팀의 형태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인지 벌써 시간이 전반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잘 받았고요. 오른쪽으로 뿌려줍니다. 자, 여기서 다시 뒤쪽 툭 찍어 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패스가 조금 정확하게 임팩트가 걸리지 않았네요. 사실 전성수가 조금은 과감해야 된다. 계속해서 전성수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 네. 전성수가 그만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볼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더 동작에 대해서 또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전성수 선수가 좀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돌아서는 동작보다는 다시 한번 동료에게 내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가지 못했던 강릉이었거든요. 네. 강릉이 스로인으로 앞쪽으로 연결해줬지만 이번에도 끊겼고요. 다시 한번 스로인. 사실은 공격수가 슈팅을 한다고 해서 뭐 감독이나 주변 동료들이 왜 이렇게 욕심내 이렇게 뭐 나무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슈팅을 발생하지 않았을 때, 슈팅을 시도하지 않았을 때 공격수의 가치가 조금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성수 선수는 조금 더 과감할 필요는 오늘 경기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롱스로인 장면에서 박태원 골키퍼가 펀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기훈 선수인데 사실 저렇게 떠 있는 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나다 보면은 또 저렇게 호흡근을 다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떨어지는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숨을 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장면인데 박태원 골키퍼에게 또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런 게 이제 수비수의 숙명이죠. 어떻게 보면 공중볼은 끝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골키퍼와 이렇게 겹치는 과정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코너킥과 다르면 롱스로인이 나왔습니다. 박민수의 이러한 전술적인 부분 한번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강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사이좋게 한 골씩 주고받았던 팽팽한 전반전이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전반 초반에 이제 흐름을 먼저 잡았었던 강릉이었는데 결국에는 김도훈과 같은 이러한 젊은 자원들이 전방 쪽에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노상민의 세트플레이 찬스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높이가 있는 이 세트플레이 기회에서 잘 안세이가 득점 기회를 노려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내고 전반전을 마치고 있는 양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릉입니다.
우리 강릉시민 축구단 출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K3 리그 3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반전에는 한 골씩 사이좋게 주고받으면서 재밌는 경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울산이 노상민 선수가 지금 나오는 이 프리킥 과정에서 김철호 골키퍼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프리킥을 기록을 하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역모션까지 유도해내는 약속된 플레이가 정말 아름다웠고요. 그렇죠. 인프런트로 바깥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프리킥을 시도를 하면서요. 강릉 역시 세트 플레이에서 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세희 선수가 뒷공간 침투 완벽했고 몸을 날리면서 저렇게 머리로 헤딩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골을 한 골씩 주고받았는데 후반전에 어떻게 골이 좀 더 터질 것 같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두 팀 모두 오늘 경기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네. 최근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던 두 팀이었는데 특히나 강릉 같은 경우는 이 다음 라운드에 휴식을 취하지만 창원, 부산, 김포 연이어서 이제 본인들보다 순위가 한참 높은 팀들과 맞대결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다시 한번 상위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본인들보다 순위가 높은 팀과의 경기에서 또 승리를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 평택 조금은 더 이 본인들의 리그 경쟁에서 분명히 잡아야 되는 팀들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초전을 앞두고 오늘 경기 분명히 두 팀 또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정팀보다 조금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오고 또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아마 오세훈 감독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또 다른 전술 변화를 가져갈 이제 아마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후반은 역시나 또 교체 카드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폴 선수 정말 높이가 있는 이 남수단 국가대표 선수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가 투입이 된다라면 높이에서 계속해서 2점을 갖고 있었던 강릉도 조금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m에 달하는 키를 갖고 있죠. 그렇죠. 정말 높이가 있는 선수고 또 전방에서 굉장히 많이 뛰고 수비적인 헌신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네. 폴 선수를 기점으로 이 스피드가 있는 김도훈이나 뭐 박백은, 김양우 이런 선수들이 또 계속해서 강릉 수비진들을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폴의 투입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릉은 좀 유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위치를 정비를 하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울산, 오른쪽이 강릉입니다. 현재까지는 선수 교체도 없었고 전술적으로도 전반전에 나왔던 형태 그대로 임하고 있는 두 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는 터치아웃으로 이어지겠고요. 자, 스로잉 공격. 끊겼어요. 자, 그럼 다시 따내오고 또 뺏었습니다. 그렇게 라인 부분에서 뺏기다 보면 사실 반대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반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볼을 탈취를 해서 또 한 번에 전환을 시켜주는 패스로 또 역습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는 이 박진포가 위치한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력이 전반전에 굉장히 좀 실종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박진포는 이제 지난 프로 무대에서도 그랬고 뭐 성남이나 제주에서 항상 이 적극적인 오버래핑 또 헌신적인 수비 이 측면을 거의 완벽하게 정말 지배를 했었던 측면 풀백이었잖아요. 네. 후반전에 박진포의 전진되는 가능성 이 위치에 따라서 울산의 공격도 좀 더 스피드가 좀 더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잘 끊어냈고 잘 벌려줬습니다. 박선주 앞쪽으로 연결. 자, 잘 열어줬어요. 크로스 붙여줍니다만 네. 앞쪽에 막혔고요. 이거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울산이 따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전성수가 크로스를 시도를 했다라는 것. 전반전에는 사실 실종됐었던 플레이잖아요. 네. 측면에서 패스가 연결됐을 때 크로스도 드리블도 하지 않았던 이 강릉의 측면에서의 공격력이 좀 아쉬웠었는데 일단은 전성수 한번 적극적인 크로스 시도를 해봤어요. 지금은 스피드 빠르게 올려봅니다. 정말 빠른데요. 김도훈. 자신의 장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김도훈이 공을 잡고 오늘 달리는데 정말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저런 스피드가 있다는 것은 팀 입장에서는 정말 편안한 장점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김도훈이 전반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을 달고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데 과감하게 계속해서 플레이를 펼치면 강릉 선수들이 이제 그 김도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면 또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반칙 아닙니다. 이번엔 터치아웃. 강릉의 스로인.
유청인 뒤쪽으로. 이재호가 더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유청인을 조금은 더 중앙 빌드업에서 적극적으로 끊어냈어요. 네, 잘 지금은 열어줬는데요. 한 번에 막아냅니다. 오. 자, 지금은 정말 찰나의 순간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후방 빌드업에서 결국에 미스가 발생을 하니까 울산의 이렇게 빠른 역습으로 한 번에 슈팅까지 허용을 또 하는 강릉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강릉 입장에서는 김철욱 골키퍼가 잘 막아줬습니다. 김철욱 골키퍼가 사실 공격수와의 1대1 찬스에서 골키퍼가 좀 섣부르게 다이빙을 하면서 좀 쉽게 허용을 실점을 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공의 위치를 바라보고 슈팅의 궤적을 바라보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릉의 프리킥. 사실 김양호 선수의 슈팅이었었는데 잡고 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은 한 번에 바로 갔어야 돼요. 네. 잡았었더라면은 이 수비진의 커버가 좀 금방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슈팅 시도 자체, 타이밍 자체는 좋았어요. 네. 자, 지금 울산이 다시 한번 볼을 가져왔고요. 아마 울산 선수들도 강릉의 오늘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는 우리가 한 칸씩 라인을 더 올려서 좀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를 하자. 이 패스 줄기를 미리 끊어놓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 부분에서부터 강하게 또 바로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힐로 빼주는 과정에서 그 수를 익혔습니다. 뺏어냈어요. 역시나 이 측면에서의 압박, 박진포도 있고 박백은도 있기 때문에 김래호가 공을 잡았을 때 아까도 측면에서 한 번에 쌓였었잖아요. 네. 확실히 울산이 압박을 통해서 볼을 내는 능력 자체는 오늘 경기에서 훨씬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압박을 통해서 슈팅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장면을 계속해서 연출했었던 울산이었으니까요. 네. 자, 강릉도 그러자 압박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릉도 양기훈 선수가 오늘 센터포워드로 나서고는 있지만 전방에 이제 또 스피드가 좀 더 있는 김동률에 대한 투입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오세훈 감독이에요. 네. 사실 강릉은 김동률도 그렇고 김래호, 전성수 이 공격진의 선수 가용할 수 있는 선수의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 이태준이나 양기훈 이 수비수로 분류된 선수들을 공격수로까지 기용을 하면서 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이렇다 한 공격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도 있지만 득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입니다. 네. 자, 지금은 라인 부근에서 굉장히 치열한데 울산이 결국 따냈고요. 잘 빠져나왔어요. 아, 좋아요. 박진포. 박진포가 부지런히 자, 지금은 네. 길었습니다. 지나 저런 게 박진포 선수의 투지죠. 네. 그리고 저런 투지를 보면서 또 동료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기동력이 되겠고요. 그렇죠. 뭐 2019 시즌을 마치고서 은퇴를 한 건가 싶었지만 한 시즌 정도 실제로 은퇴를 했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워낙 몸을 잘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이제 이번 시즌 K3에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 박진포입니다. 자, 지금은 선수들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끊어내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또 벌떡 일어나고요. 노상민 선수가 장재원 선수가 조금은 더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도 노상민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더 능력을 발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이번에 길게 봤습니다. 헤딩. 유청인. 오늘 경기 계속해서 유청인과 이 노상민이 중앙 쪽에서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두 선수 모두 다 뭐 어느 선수가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볼에 대한 소유권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잘 붙여줬습니다. 헤딩! 뒤쪽에 아직 있습니다. 박백은 과감할 필요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발을 뻗어봤고 아직 있습니다. 돌선데 지금은 박스 안쪽 부분 수비가 침착하게 네. 막아냈습니다. 지금 김양우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수비수와의 접촉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좀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은 플레이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도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한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잘 막아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후반 약간 5분 정도 이제 10분을 좀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울산이 조금은 더 과감하게 박스 쪽에서의 접근 그리고 또 이런 만드는 과정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하프타임을 통해서 메시지가 오고 갔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균상 감독은 공격수들에게 조금 더 과감한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정말 혼전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이재호가 또 걷어냈던 모습이었고요. 또 강릉도 끝까지 수비에서의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울산의 공격을 한 차례 잘 막아내 봤고요. 지금 터치아웃 되면서 울산 시민축구단의 스로인. 자, 지금 앞쪽에서 던지라는 사인이었고요. 강릉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면 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유호성이나 뭐 이지민 같은 이러한 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또 반전을 꾀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울산은 또 지금 후반전 들어와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벤치의 변수가 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전반전에 또 좋은 득점까지 발생을 했었던 울산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다시 한번 역전골에 대한 이 기회를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울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빠르게 처리를 했고요. 강릉 모처럼 스피드 올려봅니다만 압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막아냈고, 이 볼도 쉽게 나갔더라면 또 다시 강릉의 공격으로 이어질 뻔했는데 울산 선수들이 그러니까 볼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굉장히 과감한 모습이 오늘 경기 이렇게 볼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비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반칙이 선언됐고요. 울산 시민이 오늘 압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재정이나 박선주 모두 좀 전진을 시도를 해야 이 강릉의 측면 공격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지금 박배근이나 김도훈 선수가 측면에서부터 이 윙백들의 전진을 아예 막아버리면서 적극적으로 수비해주고 또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강릉의 측면 수비수들이 오늘 경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잘 봤습니다. 자, 잘 나왔습니다. 살아있는데요. 네. 자, 그러나 이번에는 박태원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아무래도 크로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잔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전성수 선수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네. 멀리 처리해봅니다. 자, 바운드 되는데요. 1대1. 치열해요. 김도훈이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이번엔 또 황재정을 괴롭혀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격권까지 가져왔고요. 프리킥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카드가 주어집니다. 박민수 선수가 조금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네. 의욕적인 수비를 펼치다가 오민석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민석 선수 오른쪽 발목을 부여잡으면서 조금은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장면이죠. 발이 약간 높긴 높았습니다. 박민수도 이제 뭐 의도적으로 오민석의 발을 위해를 가하기보다는 볼을 좀 처리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충돌이 한 차례 있었고요. 자, 지금 왼쪽을 잘 벌려줬습니다.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뒤쪽. 아직 있는데요. 지금은 PK가 선언이 된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또 한 번의 부여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진포 선수가 공을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을 해서 바로 지금 이제 스태프가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입니다. 괜찮을까요, 박진포 선수? 지금은 네. 사실 페널티킥을 반론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반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재정 선수도 사실 의도한 장면은 아니었어요. 네. 공을 처리하려고 이제 볼을 클리어하는 스윙을 가져갔던 건데, 사실 황재정 선수도 저렇게 박진포 선수가 과감하게 볼에 대해서 도전할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네. 이거는 박진포 선수가 일단 부상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인 거고, 정말 박진포의 투지가 만들어낸 PK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 시민축구단 한 걸음 더 달아날 기회를 후반 56분에 잡았습니다. 사실 후반전 들어와서 이 박진포 선수를 또 키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페널티킥까지 얻어냈고요. 역시나 울산의 이런 투지 넘치는 부분이 결국엔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전반전에도 김도훈의 투지가 결국에는 노상민의 프리킥으로, 이번에는 박진포의 투지가 지금 현재는 김양우의 페널티킥 찬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김양우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킬지 아니면 김철호 골키퍼가 막아낼지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이번 시즌 득점이 필요한 김양우, 자신감을 한 차례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김양우 슛!
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김영호 선수 정말 이 김철욱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는 페널티킥으로 울산의 역전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이 다시 한번 도망가면서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네, 역시나 세트 플레이 그리고 이 세트 플레이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울산 선수들의 압박, 투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이 결국엔 득점을 이번 시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놓고 차는 과정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세트 플레이 뭐 울산이 사실 이렇게 세트 플레이로만 득점을 기록한다고 해서 나쁠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득점이 필요할 때 뭐 득점의 원활한 과정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렇게 세트 플레이로 또 본인들의 자신감도 쌓고 득점의 패턴도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세트 플레이 2번의 세트 플레이로 지금 역전을 만들고 있는 울산입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네요. 그렇죠. 울산 선수들도 사실은 이번 시즌 K3로 승격해서 온 다음에 아무래도 승리를 해야 본인들이 이번 시즌 또 펼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획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장 공격수에게 필요한 건 또 득점, 팀에 필요한 건 승리지 않겠습니까? 네. 확실히 이 윤균상 감독의 단연 계약 때문이었을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선수들도 윤균상 감독의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정말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성장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윤균상 감독의 이 장기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 또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울산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면 홈에서 또 승점을 챙기고 싶은 강릉인데 지금 또 이 기회 살려봐야겠죠.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만 끊겼습니다. 자, 확실히 후반전에는 울산이 잘 지키고 잘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점 이후에 이제 강릉도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김래호 선수를 빼고 유호성 카드를 투입을 합니다. 확실히 변화가 필요한 강릉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드필더에 유호성 선수가 투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톱으로 전성수와 양기훈 선수가 가용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네, 강릉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잘 이어졌습니다만 끊겼고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이제 이태준 선수도 투입이 됐어요. 네. 자, 이태준.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청인. 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뺏길 뻔했어요. 그렇죠. 역시나 유청인이 공을 잡았을 때 울산의 압박은 보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청인을 필두로 이 후방 쪽에서의 패스가 연결이 된다면 좀 더 강릉도 공격적인 기회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울산 선수들이 압박에 대한 포인트를 유청인에 대해서 좀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선주가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지금은 패스도 드리블도 아닌 애매한 위치로 볼이 갔었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안세희. 짧게 줬습니다. 유청인. 자,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네, 황재정 선수가 교체가 이태준과 교체가 된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는 이태준이지만 특히나 공격적인 기회에서 또 굉장히 높이가 있는 수비수예요. 네. 특히나 때에 따라서는 이번 시즌 계속해서 최전방 공격수로도 기용이 됐었던 이태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릉은 좀 더 높이가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태준 카드까지 동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양한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또 동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강릉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나 울산도 침착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빼냈어요. 자, 라인 타고 붙여줍니다. 자, 이번엔 끊겼습니다. 자, 계속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릉에게 볼이 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높이에서 조금은 더 강릉의 높이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포를 또 투입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뺏어냈습니다. 스피드에 자신 김도훈은 있어요. 오늘 잡으면 그냥 과감하게 계속해서 직선적인 드리블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잡았다면 일단 스피드부터 올리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엔 끊겼고요. 자, 계속 갑니다. 지금 또 박백은 끝까지 수비 가담해주면서 볼 탈취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협력 수비가 들어왔는데요. 자, 강릉이 잘 빼냈습니다. 빠르게 뿌려주고. 자, 그러나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슈팅!
지금은 약했습니다. 네, 전방 쪽에 좀 적은 수의 숫자의 공격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슈팅까지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투입되는 강릉의 패스가 울산 선수들에게 다 끊기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울산은 전방에서 3톱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마냥 지금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고 있진 않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아요. 박민수가 압박 끝까지. 좋습니다. 자, 지금은 박민수의 개인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 숫자적으로 울산 선수들이 전방에 또 많은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강릉 선수들이 뒤쪽에서 볼을 돌리면서 빌드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 이제 높이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태준 선수도 그냥 과감하게 전방 쪽으로 투입을 해서 정말 단순하지만 지금 득점이 필요한 건 또 강릉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패턴의 빌드업이더라도 좀 이태준까지 과감하게 높이 싸움에 가담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패턴이 될 것 같은 강릉이에요. 자, 붙여줬습니다만 끊어냈고, 자, 강릉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지금은 태클로 네. 저지했습니다만 다시 뺏었고, 중앙을 봤습니다. 왼쪽 선택. 바로 붙여줍니다만 헤딩 나가지 않았어요.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자, 개인기 부려보는데요. 피지컬 싸움 붙여봅니다. 역시 박진포는 정말 아까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한 차례 또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선 장면인데요. 마르세유 턴까지 보여줬고 또 압박을 통해서 위협적인 장면까지 연출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울산의 3백들이 워낙 위치를 잘 잡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박민수 이런 화려한 개인기에도 속지 않고 좋은 수비를 통해서 볼을 그대로 잘 탈취를 해왔어요. 자, 길게 처리. 헤딩. 다시 앞쪽으로. 자, 그리고 지금도 반칙입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의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공격 숫자 많이 두고 있는데요. 울산은 사실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앉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보다 좀 더 신장이 있는 선수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실 울산의 입장에서는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요. 네. 자, 장재원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본인들의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이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공격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잘 뺏어냈어요. 그대로 붙여줬습니다. 네. 그러나 김철호 골키퍼가 차단했습니다. 빠르게 뿌려줍니다. 헤딩. 그래도 강릉이 계속해서 좀 전방적으로 쉽게 때려넣는 패스를 시도를 하는데 울산의 3백들이 높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강릉한테 결코 뒤처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울산의 3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방에 있는 선수들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신장이 밀리고 있지만 수비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도 밀리지 않는다, 이걸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번 시즌 수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었던 사실은 울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라인을 올리는 형태의 울산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 루즈볼에 대해서 조금은 상대 선수들을 놓치면서 역습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했었던 이 울산이었는데 사실 강릉은 그런 패턴을 오늘 할 거라는 이렇게 울산을 위협할 거라는 패턴은 뭐 기대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계속해서 울산이 볼 압박이 소유권을 좋아요. 잃어버리고 있는 강릉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울산이 한 골만 더 기록을 한다라면 강릉 선수들은 조금은 더 경기를 펼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네이버에서 강릉은 윙 교체 안 하나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축구를 보다 보면은 본인 팀이 좀 답답한 경기를 펼치다 보면은 또 개인적인 운영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아마 오늘 경기는 이제 김동률 선수만이 지금 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에 뭐 때에 따라서는 이지민 카드도 꺼내볼 수가 있겠지만 자, 앞쪽으로 잘 연결됐습니다. 사실 지금
마땅히 측면을 교체를 해서 뭔가 패턴을 만들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금 괜찮은데요? 한번 접는 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전성수의 터치가 조금은 길었어요. 자, 붙여줍니다. 헤딩. 굴절됐습니다만 파워가 조금 약했습니다. 지금 강릉은 계속해서 박선주를 오른쪽에 위치를 시키고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박선주를 그냥 왼쪽 풀백으로 이동을 시키고 또 이태준도 다시 전방 쪽으로 투입을 해서 그냥 왼쪽을 의도적으로 왼쪽 공간을 좀 활용하는 패턴을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박민수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자, 또 네이버에서 2번 울산 수비 단단하네라고 적어주셨는데 확실히 울산이 수비에 있어서는 1, 2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백스리, 백포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윤균상 감독인데 이번 시즌 다 새롭게 영입이 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윤균상 감독이 수비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직력이라는 게 다 어렵겠지만 수비 조직력을 갖추는 게 더욱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들 간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뭉쳐다니면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아무래도 수비가 흔들리지 않아야 팀 전체적인 조직력을 또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윤균상 감독이 이번 시즌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리그가 시작되면서 좀 드러나고 있고요. 자, 지금은 앞서 있었습니다. 옵사이드 반칙. 자, 그리고 첫 번째 골의 주인공이었던 노상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김동윤이 투입됐습니다. 김동윤 선수도 측면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 모두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굉장히 또 지난 경기 투입이 됐을 때 부산과의 경기에서 전방 쪽에서 많이 압박해주고 또 측면에 대해서도 수비 도와주고 또 본인이 측면 쪽으로 빠져나가서 공격도 하고 굉장히 종횡무진 많은 활약을 펼쳤었던 김동윤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윤균상 감독은 또 활동력인 부분에서 또 보완을 하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잘 빼줬습니다. 그러나 슬라이딩 태클. 네, 지금도 김한성의 좋은 태클이 한 차례 울산의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냈습니다. 확실히 또 득점 이후로 또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 수비수들은 정말 강릉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사실 별다르게 막을 건 없거든요. 지금 네. 강릉의 이러한 패턴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고 좀 전진을 하면서 울산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이런 플레이가 발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울산의 김도훈 선수 같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개인 능력이 필요할 땐 또 써줘야 되거든요. 사실 유호성 선수도 김래호 선수도 전성수 선수도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조금은 볼을 잡고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는 건지 과감한 모습이 좀 사라지고 있는 강릉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압박을 통해서 울산이 끊어냈고요. 자, 반칙 아닙니다. 길게 뿌려주는 과정에서 선수 한 명이 또 넘어져 있습니다. 박백은 선수가 다행히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네이버에서 김도훈 화이팅을 외쳐주면서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김도훈이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득점 빼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공을 잡았을 때 또 상대편을 교란시키는 플레이, 굉장히 또 당황시키는 이런 적극적인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프리킥 얻어낸 프리킥으로 또 선제골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연결을 했으니까요. 네. 모처럼 강릉이 역습 기회를 맞이합니다. 전성수. 과감해도 좋아요. 자, 이번엔 과감한데요. 자, 그러다 미끄러졌습니다. 확실히 부담이 조금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은 전성수가 또 과감하게 돌파를 했는데 박진포가 끝까지 수비에 가담을 해주면서 또 수비 커버를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강릉은 지금 전성수 선수나 또 측면에서 박민수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도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반면에 울산은 2명, 3명의 선수가 단위적으로 압박을 도와주면서 위기를 극복을 해내고 있어요. 네, 확실히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협력 차이에서 울산이 지금은 근세하게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볼에 대한 이 루즈볼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접근하는 것도 울산 선수들이 더욱 더 오늘 경기는 빠르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겨내면서 또 터치아웃까지 유도를 해냈고요. 울산이 점점 더 볼을 소유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강릉 입장에서는 역습까지는 좋습니다만 이 마지막 순간에 끊기고 있고요. 정말 강릉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오세훈 감독은 아마 오늘 경기가 끝나고서 이제 강릉은 이제 라운드가 한번 쉬게 되거든요. 네. 휴식 기간이 펼쳐지고 한 2주간의 이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자, 길게 뿌려줬습니다. 자, 수비가 먼저 클리어링. 터치아웃 되면서 울산의 스로인, 강릉의 스로인이죠. 네. 강릉의 스로인입니다. 자, 이태준이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빼줬어요. 자, 아까 전반전에 박민수의 롱스로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민수가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강릉은 또 여러 명을 박스 안쪽에 투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회를 좀 살려볼 필요가 있는 강릉이에요. 자, 이번에는 가까운 쪽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터치아웃. 오늘 수비에서는 박진포, 공격에서는 김도훈, 정말 오른쪽 측면에서 두 선수가 울산의 공격과 수비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울산의 이 김도훈 선수의 팬이 많아 보여요. 김도훈 선수가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이번 시즌 울산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김도훈 선수가 살아난다면 윤균상 감독의 이 측면에서의 공격력에 대한 고민도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양 팀을 응원해주고 계시는 팬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롱스로인으로 보이는데요. 높이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는 강릉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봐야 멀리 갑니다. 되는데요. 헤딩! 자, 맞지 않으면서 자, 세컨.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강릉의 반칙이 사운드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스로인이 거의 코너킥과 같이 정말 강력하게 날아가네요. 그렇죠. 사실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릉도 부분 전술에서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 장면이죠. 오, 정말 멀리 뻗습니다. 거의 지금 안세이 머리에 바로 크로스처럼 머리에 닿을 뻔했는데 안세이가 끝까지 머리까지는 아쉽게도 못 맞추면서 이 과정에서 충돌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세이의 머리에 맞지 않았지만 만약 맞았더라면은 정말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죠. 안세이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득점까지 또 위기에서 팀을 끌어내는 동점골을 한 차례 더 기록을 할 뻔했어요. 울산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행운이 따랐고요. 양팀의 경기 75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이 홈팀 강릉을 상대로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자, 중원의 싸움 치열해요. 멀리 띄워줬습니다. 자, 유청인이 잡았고 지금은 옵사이드. 빠르게 빼줍니다. 자,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자, 압박을 펼쳤던 울산이 이번에는 기다리고 있는 움직임인데 자, 그 기다림에 말렸을까요? 지금의 패스는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양기훈 선수도 조금은 침착하게 빌드업을 시도를 해라, 약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 양 팀이 이제 교체 카드가 한 장씩 남았었거든요. 네. 과연 울산은 또 공격적인 카드를 계속해서 활용을 할지, 강릉도 또 어떠한 또 높이를 한 차례 추가할 수 있는 교체 카드를 시도를 할지, 두 팀의 이제 전략 싸움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릉의 반칙. 자, 확실히 울산이 초반에는 굉장한 압박을 가져가면서 볼을 따내왔는데 지금은 조금 기다리면서 상대 실수를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강릉이 이렇다한 패턴이 없을 거고 또 본인들이 사실은 패스를 돌리다가도 후방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소유권을 내주고 있는 이 강릉이기 때문에 울산 선수들은 그냥 침착하게 자리만 잘 잡고 있어도 수비를 해낼 수가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장면이죠. 그렇죠. 반면에 강릉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준다면 또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강릉도기가 하나만 뭔가 하나의 연결고리만 잘 이어진다라면 분명히 또 득점을 기록할 수가 있고 또 분명히 선수단 자체에는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 퀄리티는 박민수의 스로인입니다. 다시 한번 길게 붙여줍니다. 어우, 이번에도 정말 멀리 가네요. 네, 결국에는 스로인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코너킥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박민수예요. 네. 확실히 박민수의 이런 무기는 강릉 입장에서는 엄청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측면으로 패스를 해서
뭐 스로인이 나오면 또 박민수가 던지면 되고 지금처럼 코너킥이 나오면 또 유창인이 처리를 하면 되니까 강릉은 한번 이런 기회를 잘 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안 재밌는 장면이 나오고 보일 있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유창인 선수가. 네. 실제로 주심은 지적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VAR이 없으니까 네. 그냥 이게 득점이 된다 그래도 일단은 득점으로 정말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붙여줬어요. 아직 있습니다. 자, 울산 빠르게 나갈 수 끊어냈습니다. 있을까요? 뺏어냈고 박민수. 울산이 확실히 태클이 굉장히 침착해요. 네, 수비에 대해서 끝까지 집중을 하고 있는 울산인데 계속해서 유창인 선수의 그 코너킥 장면이 좀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사실 저희가 중계를 하다 보면은 여러 장면을 보지만 또 이런 장면을 또 처음 보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저것도 전략일 수는 있어요. 심판한테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프로 무대라면 1부, 2부 이제 VAR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는 1, 2부 무대에서는 저게 설령 득점으로 기록이 된다 해도 또 번복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번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유창인 선수가 알고 또 활용을 했을 텐데 사실 득점으로 정말 연결이 됐다라면은 논란이 될 수도 그렇죠. 있을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끝이 났고요.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런 부분은 사실은 주심이 체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같은 이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공을.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부심이나 대기심이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해프닝 이후에 또 강릉이 볼을 가져왔고요. 자, 속도를 올려봅니다. 전방에 많은 숫자가 있는데요. 띄워줬습니다. 헤딩. 전방으로의 볼 투입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양기훈 선수가 밑에 지역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대해서 좀 가담을 해줬었고요. 네. 지금은 자, 스피드 붙여봤습니다. 좋아요. 또다시 김도훈이요. 잘 봤습니다. 측면 전환까지. 네. 자, 굴절되면서 강릉이 볼이 다시 넘어갔고요. 근데 김도훈 선수는 그냥 저 장신들 사이로 정말 과감하게 태클이나 뭐 몸싸움 이런 거 겁내지 않고 정말 과감한 돌파로 계속해서 울산의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럭비를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다부진 움직임, 또 볼에 대한 욕심, 볼에 대한 집념, 좋은 드리블까지 한 차례 보여주고 있는 김도훈이에요. 자, 지금은 스스로 갑니다. 왼쪽 벌려줬고 잘 봤습니다. 자, 1대1 과감하게 또 해야 됩니다. 전성수. 그러나 이번에는 왼발에 걸리지 않았네요. 정말 보는 저희가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오늘 경기 전성수의 노력이 결실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렇게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근육 경련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우 정말 전방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의 주장이 유창인 선수가 또 풀어주는 건 굉장히 이색적이었고요. 자, X 표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윤준상 감독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폴에 대한 투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높이가 있는 수비수인 유원종 카드도 한번 꺼내볼 수도 있는 윤준상 감독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수가 전방에서 저렇게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다가 쥐가 한번 났기 때문에 뭐 다시 경기를 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없고 그만큼 이제 한번 쥐가 났을 때 그냥 게임을 더 이상 뛸 수 없을 정도까지 김영호 선수가 전방에서 정말 많은 활동량을 오늘 가져왔거든요. 네. 또 강릉 입장에서는 잠깐의 수적 우세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시간대에 찬스를 살려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또 한 명이 없을 때 잘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측면에서 김동률 카드가 오세훈 감독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김동률 선수는 공을 잡았을 때 정말 과감하게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하거나 기회가 났을 때 크로스 슈팅 이런 과감한 모습을 이번 시즌 잘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잘 벌려줬습니다. 자, 터치 좋았고요. 바로 연결해줍니다. 괜찮았어요. 자, 스피드 올려보는데요. 유호성. 자, 지금은 재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상대에게 읽히고 말았습니다. 유호성 선수가 드리블에 아무래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한 번 더 드리블 돌파를 시도를 해봤는데 이기훈 선수가 오늘 경기 정말 수비적인 부분에서 침착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볼을 따냈고요. 뭐 오늘 경기 울산의 수비수들은 세트 플레이에서 아까 안세이의 득점을 제외하면 그 장면 빼고는 오늘 경기 정말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경합하는 과정에서 반칙이었고 말씀해주신 장신의 폴이 투입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강릉의 수비 라인도 마냥 공격에 가담할 수는 없거든요. 네, 폴의 또 높이, 수비 가담, 전방에서의 또 아직까지는 득점은 없지만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폴이기 때문에 강릉 선수들의 수비진들의 부담은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울산은 조금은 띄우는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화면에 보듯이 엄청난 장신입니다. 자, 너무 높아요. 네. 그러나 강릉도 위치 선정을 통해서 볼을 이겨냈고요. 자, 뺏어냈습니다. 울산 그대로 슛! 네.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박배근 선수가 또 한번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렇게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그렇죠. 측면에서 박배근, 김도훈 정말 비슷한 유형의 두 선수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정말 저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해주고 수비해주고 하니까 아마 오늘 경기를 필두로 윤균상 감독은 조금 더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공격진에 대한 믿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왼쪽을 잘 봤어요. 이태준이 붙여줬습니다. 그냥 너무 감겼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볼을 운반하고 있고요. 앞쪽을 봤습니다만. 네, 이제 폴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의 과감한 패스에 망설임이 없는 울산의 수비수들입니다. 네. 유청인 줄 곳 찾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벌려줬어요. 잘 이어졌는데요. 전성수예요. 이번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네, 터치아웃 그리고 되면서 스로인. 강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지민 카드를 꺼내들면서 측면에 대한 이 스피드와 크로스를 한 차례 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번에 이지민 선수가 또 투입이 되면서 동점골을 위한 몸부림을 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도 박민수입니다. 멀리 갑니다. 헤더 슛! 이지민, 네. 벽에 막혔고 아직 있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줬고. 자, 크로스 이지민 좋은 크로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비가 빠르게 전환이 됐고요. 그러나 여름은 달고 갑니다. 발재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협력 수비가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 선수들은 저렇게 주변 동료들에게 빠르게 2명, 3명씩 압박에 들어가는데 강릉은 도와주는 이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고립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지민. 단순하게 크로스 올려야 돼요. 자, 올려줬습니다. 헤딩. 네. 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전성수의 머리에 맞긴 했습니다만 많이 빗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전성수가 뭐 사실은 발을 갖다 대기 어려운 장면이었었는데도 머리를 갖다 대면서 일단은 슈팅 방향까지는 한번 바꿔봤는데 뒤쪽에 동료들의 침투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정규 시간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이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에게 한 점 앞서 있는 2대1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울산은 이번 시즌 K3 무대에서의 첫 번째 승리, 이와 함께 조금은 더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고, 강릉은 다시 한번 패배를 기록을 한다면 그래도 2주간의 시간이 앞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직적인 부분에서 손을 볼 필요가 있는 오세훈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강릉 입장에서만은 5분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또 힘을 내봐야겠죠. 지금 권승리 선수가 상대 충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얼굴 부위로 보이는데요. 저렇게 보통 떼굴떼굴 구르면은 정말 일시적인 통증이 강하게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볼에 대한 집념 때문에 서로 부딪혔을 때는 이 장면이거든요. 네. 자, 폴 선수와 네. 머리끼리 부딪혔는데 사실 저렇게 뒤통수와 앞면이 부딪히면은 앞면이 당연히 충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권승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지 넘치는 수비를 보여주다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수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점골에 향한 간절함까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잘 뿌려줬습니다. 자, 붙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자, 폴 선수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 수비에 잘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발에 맞지 않았어요. 이재민이 오른쪽으로. 자, 걸려 넘어졌는데요. 반칙입니다.
볼 선수가 들어와서 여러 번의 접촉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반칙으로 만들어냈네요. 그러면서 역시나 이렇게 수비에서의 가담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또 언제 자기가 좀 아파서 넘어져서 아팠었냐는 듯 다시 한번 수비에 대해서 가담을 하면서 또 도피 싸움에도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폴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폴도 그렇고 마틴도 사실 이번 시즌 데뷔는 하지 못했지만 정말 마틴까지 가세를 한다면 울산의 공격 패턴은 조금 더 다양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세컨볼 상황. 오, 빠져나올 수 있나요? 자, 아직 주인이 가려지지 않았는데 강릉이 결국 따냈습니다. 유청인. 자, 이번엔 끊겼어요. 지금도 김동윤 선수가 정말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면서 결국엔 볼 소유권까지 획득을 해내고 있는 울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확실히 시원한 날씨보다는 조금 빠르게 지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특히나 이렇게 뭐 팬분들이 보셨을 때는 정말 의미 없게 이렇게 선수 간의 팀들 간의 볼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경기가 지루할 수 있지 않냐, 약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정말 어느 때보다 이런 패턴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 수가 있는 경기거든요. 네. 양 팀이 쉬어가는 템포보다는 계속해서 앞쪽으로 볼을 연결시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김도훈에게 빠르게 연결하고 있는 울산이요. 자, 좋아요. 잘 빼줬어요. 자, 크로스 한 번에 가면 좋은데, 그러나 이번에는 수비의 대처가 좋았습니다. 울산 선수들이 추가 득점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잘 노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멋쩍게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모습까지 오민석이 보여줬고요. 네, 맞습니다. 자, 정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헤딩. 길게 클리어링. 자, 공중볼 싸움. 자, 결국 강릉이 차지했습니다. 바로 뿌려줬습니다. 자, 선수들 확실히 지쳐 있습니다. 전방으로 긴 패스를 시도를 하는데 울산 선수들이 볼의 낙하 지점 그리고 주변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이 롱볼을 잘 클리어를 해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체력이 더 있는 잘 이지민이 빠져나오는데 해줘야겠죠. 침착해야죠. 크로스 연결. 골키퍼 정면입니다. 네. 자, 저희가 또 체력이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체력이 조금 더 있는 교체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지민이 잘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지민이 원래 이제 부산에서 뛸 때도 또 성남에서 뛸 때도 측면 수비수로서 저러한 과감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장점이었었는데 네. 지금 또 좋은 오버래핑 크로스까지 시도를 했는데 박태훈 골키퍼가 앞쪽으로 끊어 나오면서 좋은 선방을 한 차례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울산 시민축구단은 경기 막판에 박동희를 투입하는데요. 자, 이 장면이죠. 정말 잘 빼냈었는데 크로스가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머리 쪽에 약간의 접촉이 있었고요. 빠르게 처리해봅니다. 헤딩. 자, 시간이 없는 강릉이기 때문에 길게 붙여보고 있고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강릉이 이제 왼쪽 측면에 대한 공격을 중점으로 왼쪽에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수비수까지 활약을 할 수 있는 박동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지민의 전진에 대한 조금 견제를 시도하고 있는 윤균상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고 이제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아웃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웃을 수 있는 거는 원정팀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측면 쪽으로 조금 골라인 쪽으로 계속 접근하면서 지금 또 아마도 폴에 대한 볼 소유권을 통해서 공을 좀 유지를 할 것 같은 이제 울산인데요. 자, 역시나 폴 방면에서 볼이 맴돌고 있고요. 자, 지켜내고 있어요. 자, 급할 게 없는 울산. 박진포가 그래도 끝까지 볼에 대한 집중을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이 후반전에 박진포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정말 시간이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헤딩. 골라인 아웃되면서 강릉의 골킥. 아마도 한두 차례 정도는 조금은 더 공격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강릉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뿌려줬습니다. 전방 투입. 헤딩. 자, 이어지나요? 높아요. 폴은 그냥 지금 수비수 위치까지 내려와서 아마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즈볼 멀리 처리했고요.
지금 마치 족구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도 전방에 김도훈이 또 상대편 수비수들을 괴롭히면서 볼에 대한 소유권을 또 가져갈 수 있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방으로 걷어내는 것 하나만으로도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강릉의 반칙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볼 소유권을 좀 가져가면서 공격 시도를 해야 되는 강릉인데 정말 여의치 않은 오늘 경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멀리 처리했습니다. 헤딩. 자,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빼내는 과정에서 또 반칙이 나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가 강릉에게는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숫자를 올려보고 있어요. 다 올라가는 거죠. 네. 조금 뒤쪽에서 차라는 주심의 시그널이 있었고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될지. 박선주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낮고 빠르게 헤딩. 아직 있습니다. 안쪽 투입. 그러나 울산이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네. 양팀의 경기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 K3 리그 3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는 울산시민축구단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 울산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서 이렇게 경기장에 그냥 주저앉을 만큼 오늘 경기 정말 많은 활동량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전방의 선수들은 많은 활동량으로 강릉의 수비수들을 괴롭혔고 후방의 수비진들은 끝까지 본인들이 역전 이 기회를 끝까지 수비로서 좋은 수비로 잘 살려내면서 결국엔 승점, 이번 시즌 첫 번째 승점 3점을 획득하고 있는 울산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이 강릉에 와서 승점 석점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